허풍일까요? 아니면 벼러왔던 선언을 한 걸까요? 트럼프가 다시 한번요, 한반도에 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워낙 유해와 또 번복이 잦아서 현지에서도 비꼬는 말까지 나오는데, 어제 관세 폭탄에 이어 이번에는요, 부자 나라 한국이 방위비를 100억 달러, 그러니까 1년에 13조 원을 내라고 호통친 겁니다. You know, we rebuilt South Korea. We stayed there. And they pay us very little for the military.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And they went crazy. But they agreed to 3. So I got 3 with a phone call. And I was satisfied. You know, we have 45,000 soldiers in South Korea,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는 비용보다 9배를 더 내라고 한 겁니다. 그 근거로요, 마치 이렇게 도시 하나 규모의 엄청난 주한미군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론한 이 숫자,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4만 5천 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아요? 틀립니다. 이 수치 자체가 틀렸어요. 그리고 이 발언 가운데 벌써 2번이나 틀렸습니다. 먼저 틀린 부분은요, 주한미군 4만 5천 명이다. 도시 하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2만 8천 명 규모입니다. 여기서 수치가 하나 틀렸고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1기 재임 시절에 한국에 100억 달러 인상을 요구했다. 방위비와 관련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50억 달러 인상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자체가 다른 건데 전 여기서 이런 의문 들더라고요. 분명히 참모진이 있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수치를 제시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실수로 잘못 말한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의도해서 고의로 부풀린 건지 이 부분도 참 궁금증이 남습니다. 어쨌거나 뭐 세계를 이끄는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인데 사실 일일이 팩트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관세도 그렇습니다. 관세도요, 다음 달 1일 이후로도 처음에는 연장이 가능할 것처럼 말했는데 아니다, 연장 없다 이러면서 또 말을 바꿨습니다. 조원범 박사님, 이러면은 트럼프 말의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미 떨어졌죠. 아마 숫자는 제가 제대로 말하는 거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모든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 협상 방식이 뭐냐면 약자들한테 겁을 줘서 협박을 해서 이 상대의 굴복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과장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 관세도 뭐가 문제냐면 지금 8월 1일까지 연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칼자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게 되면 미국 국내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 칼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지금 협상 타결된 데 거의 없거든요. 그럼 왜 관철을 안 하느냐? 그럼 그 부메랑은 자기들이 맞거든요.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브릭스가 이번에 지금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한테 그 무역 적자가 400억 달러쯤 돼요. 여기다도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룰라 대통령 측이 하는 말이 자기 발등에 총 쏘는 거다. 그러니까 8월 1일 가면 또 모르죠. 그때가 협상이 안 되면 또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럴 때 보통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나라에 관세 폭탄을 25% 떨어뜨리고 또 방위비 이렇게 9배씩 올리라고 했는데 아니 그럼 코스피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3시 반에 장마감했잖아요. 확인을 해봤어요. 3,133.74. 연중 최고치 찍었습니다. 오늘 뭐 방위비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새로운 소식까지 알려졌는데도 연중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요즘요, 금융권에서 트럼프에게 붙인 별명이 있어요. 타코. 뭐냐면 먹는 타코가 아니고요. TACO 풀어드리면 트럼프 always chicken south. 그러니까 늘 강경 발언을 막 해놓고는 또 한 발짝 물러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트럼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전략적 모호성이야말로 트럼프 개성인데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게 트럼프의 일관적인 모습인 거죠. 그 모습마저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생겨서 오히려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사실 아무리 뛰어난 협상가라지만 좀 사실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요즘 트럼프의 행보가요. 그런데 이런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고 요즘 정적이 된 사람 바로 일론 머스크죠. 트럼프에 맞서서 창당 선언 카드까지 꺼내든 뒤에 그런데 테슬라 시총이요, 하루 만에 200조 원 가까이 증발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 그런데 머스크의 신경이 좀 날카로워졌다고 해요? 신경이 날카로울 때 대표적인 증상이요. 누가 나한테 조언한 건데 그 반응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지금 좀 화가 났다,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네. 댄 아이브스 웨트부시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입니다. 그런데 SNS에 이 트럼프와 이 머스크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이 테슬라의 경영에 대한 조언을 남긴 건데 네. 먼저 일단 머스크에게 25%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급여 패키지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급여 패키지의 일환으로 머스크가 테슬라에 할애해야만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그의 정치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머스크의 새로운 이 아메리카당 창당 소식 이후로 네. 정치 활동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자 머스크가 답을 남겼는데요. 네. 철업,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아, 저렇게요. 차마 읽을 수는 없는. 네, 이렇게 답을 다른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만큼 본인의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한 의지, 신당 창당의 의지를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진짜 분통이 좀 터져야 할 사람들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여 이런 상황이 올까 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뭐 미치기 전에 테슬라를 샀다면서 나 저런 스티커들 좀 차에 붙이면서 머스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막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머스크 지금 테슬라 주가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그 애널리스트도 사실은 너무나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해달라 테슬라 이사진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닥쳐라고 얘기한 건 내가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아마존에 저 스티커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 종류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 투자자만 그럴까요? 국내 투자자들도 지금 해외 주식 중에 테슬라가 1위예요.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시가총액이 아니라 전체 그 규모로만 봐도 20조 원이거든요. 국내 투자자들도 지금 가슴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앙숙이 된 두 사람 모두 상황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